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암호화폐 쪽에서 지금 큰 손인 어떻게 보면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소프트뱅크의 움직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코인하고 관련이 되게 깊은 알리바바하고 중국 정부의 어떤 이면에서의 움직임에 관해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쨌건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단기하락, 하드포크 약발 끝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근데 뭐 엄청난 큰 하락 장세는 아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지금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15일날, 그러니까 16일날 아마 진행이 되겠죠.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 자체 존재가 비트코인에서 포크돼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총에서 지금 4위권에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게 어떻게 생각되냐면, 비트코인에서 포크됐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을 이렇게 저렇게 포크를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고, 또다시 중요한 거는 이 포크에서 나온 하나의 확장된 또 코인이 시장에서 만약에 안정적으로 탄생했을 경우 그것 또한 거대한 자금에 어떻게 보면은 게이트를 열어준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나쁘지 않다고, 지금 악재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시총이 4위나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 호재장으로 엄청나게 막 급상승하거나 이렇지 않고 지금 취약한 지금 현재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포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사람들 말에 의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는 그 위에 있는 리플도 이더리움도 결국엔 비트코인까지 그 악영향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 시장 자체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속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테더 말고도 비트코인 캐시를 기축으로 한 그런 마켓도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트맥스도 아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맥스도 지금 포크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폴로니엑스도 지금 그거에 관해서 코드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SV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뭐 악재로 단기간에 그냥 끝나서 망하진 않을 거다라고 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의 큰 돈줄인 저기 소프트뱅크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잖아요. SBI 홀딩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연결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뭐 비트메인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뭐 사업이 망했네 이런 루머도 되게 한동안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마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비트메인 측에서도 신용 채굴기를 계속해서 속속들이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거 다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프라를 깔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드포크 전이라든가 하드포크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하드포크 이후에 나눠진 코인에 아마 자금 주입이 되게 많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서 되게 많은 자금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넣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비전 펀드가 100조나 되는 그런 비전 펀드의 규모가 전 세계에 있는 IT 업체 중에 괜찮은 거는 속속들이 사들여가지고 지분을 되게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다
소뱅 건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경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이고, 소프트뱅크에서 1차 비전펀드, 2차 비전펀드, 3차 비전펀드까지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완성이 되면 될수록 본 회사에서 투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근데 대중들은 이거에 관해서 신경 안 쓰죠. 내가 산 리플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오르면 그만이고 내리면은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큰 그림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에 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멘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오르면은 기뻐가지고 날뛰고, 또 거기 그때 또 사고, 내리면은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리면은 또 이거 왜 내렸어 이러면서 또 손절하거나 패닉세라고, 시장에 나가서 뭐 이거는 개인이 돈 벌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글쎄요, 그런 투자 멘탈이라면 저는 다른 업계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생을 큰 돈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 소프트뱅크 IPO가 초1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일 상장 승인할 듯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이게. 그래서 12월 19일 도쿄 증시 일부 상장 전망이에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IPO 상장시키면서 약 25조 원 자금 조달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 비전 펀드가 나오는 거에 관해서 아마 연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일본 도쿄 증시에는 지주회사 소프트뱅크 그룹이 상장돼 있다.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 모바일, Y 모바일, 소프트뱅크 BB, 그리고 소프트뱅크 텔레콤 합병한 통신 자회사다. 그룹은 이번 IPO를 통해 소프트뱅크 보유 지분의 99.99% 중 30%를 투자자들에게 팔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용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프트뱅크는 이번 상장을 통해 2조 5천억엔 약 24조 6,9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이어서 올해 일본 최대 IPO가 될 전망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9조 400억 원, 그리고 79조, 그리고 상장일은 다음 달 19일이 유력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기관들이나 큰 거대 헤지펀드들은 연말 장세에 어느 정도 돈을 펌핑을 시킨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 장세도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근데 분명히 홀딩하고 버티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날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너무 막 자포자기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게 중요한 건데,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가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세운 세계 최대 IPO 자금 조달 기록인 25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근 실적 우려로 기대감이 다소 꺾였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나온 금액보다 아마 더 많이 모집이 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사우디 사태에도 비전 펀드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손정희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6일날 언급을 했죠. 그래서 피살 사건이 있었어요, 사우디 그쪽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의 피살 사건 여파로 비전 펀드가 구설에 휘말리자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서, 비전 펀드가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관해 소뱅도 그래서 그 주식 자체가 일본 내 시장에서 되게 많이 출렁출렁 거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출렁출렁 걸었을 때에 누군가는 그 밑에서 받아먹고 매집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IPO 뉴스를 던진 거죠. 그런 식으로 개미들을 농락하고 언제나 페이크 치고 호도하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규모로 출범한 비전 펀드의 최대 출자자는 사우디 정부의 투자 펀드인 공공투자펀드 PIF다. 그래서 사우디에 있는 돈들이 비전 펀드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PO로 이번에 12월 달에 자금 조달을 하면 사우디에서 다시 나오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제2 비전 펀드가 들어갈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에 있는 전 세계의 IT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신생 업체들도 아마 사 모으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알리바바 CEO가 클라우드 미래의 메인 비즈니스 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IBM도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BM 측도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투자 사업에 관해서 되게 많이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일로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그게 알고 보면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하고 5G 기술하고 아주 연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 쪽에서는 알리바바가 이쪽에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서구 쪽에서는 IBM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IBM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스텔라 루멘하고 어떤 관계라고 제가 딱 단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텔라 루멘이 투자하기에 현재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시세가 움직임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재 뉴스를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은 상태죠. 근데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장 높은 확률이 높은 게 물론 스텔라 루멘이라고 저는 확정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불발 시에도 그렇게 많은 시세 하락이 아마 없을 확률이 되게 높죠. 예,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아마 호재 뉴스를 그 IBM 측에서는 나중에 던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매집할 구간이지 그거를 뭐 손절하거나 실망해서 실망 매물을 투매할 지금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그런 이유가, 알리바바 하면은 네오코인하고 되게 엔트파이낸셜하고 되게 관계가 깊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죽어 있고, 그리고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자기네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금융 사업에 뛰어든 거에 관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NBC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말 종료된 분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90% 늘어난 56억 7천만 위안, 약 9,176억 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는 알리바바 전체 분기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오고, CNBC는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쪽 글로벌 선두주자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치열하게 경합해 왔다고 전했다 또 나오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CNBC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이 66억 8천만 달러, 7조 5,063억 원으로 알리바바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라고 나오면서 알리바바에서도 지금 준비를 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뭐 코인에 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보시면 제목이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규제의 자유로운 중국 핀테크 세계 최강자로 부상이라고 나와서 이게 11월 5일 날 나온 건데 지금 정육점 사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엔트파이낸셜이 제공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가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한 정육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꼽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어서 현물 시스템의 어떤 결제 시스템에 더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오피셜하게 뭐 보이는 거는 폐쇄시켜서 없앨 것 같이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준비가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세계 핀테크 기업의 탑 30에 첫 번째가 엔트파이낸셜이죠. 중국이. 그리고 밑에 그램이라고 있는데 싱가포르 거 그램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손정희 쪽에서 돈이 그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소뱅에서 투자된 자금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사우디 왕조의 돈이 알고 보면은 소뱅을 거쳐서 그쪽으로 투입돼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23위에 보면은 위랩도 있죠. 위랩도 그렇고 15위에 보면은 미국의 스트라이프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소뱅에서 투자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29위 일본의 꾸오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뱅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회사다. 예,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엔트파이낸셜이 여기서 KPMG 핀테크 기업 탑 30에서 1등을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그럼 엔트파이낸셜에서 만들어내서 자기네 금융그룹에서 자기네 그 플랫폼 상에서 앞으로 주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결국에는 초반에는 엔트 코인이었고 그게 리브랜딩 되면서 네오 코인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그렇게 이제 시장에 풀린 건데 시세가 지금 재미없다 그래도 그들이 그거를 버리겠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오고 이렇게 저렇게 생태계가 구축해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왜 버려요. 그리고 네오하고 관련돼 있는 넷바이브 코인도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한국의 1위 핀테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28위라면 1위는 과연 누구일까? 주인공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은 2004년 알리바바가 만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에서 출발한 곳으로 라고 나오고, 그리고 핀테크를 포함해 스타트업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3개, 전통 금융산업 강국인 영국은 1개에 불과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이 알리바바에서 전자상거래에서 번 돈의 순수익에서 95%의 자금이 엔트파이낸셜로 빠지면서 그 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에 있었던 전체 자금이 지금 한국이나 이런저런 나라들의 기업에 투자돼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중국이 낫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알게 모르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동아시아의 위주에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 하다못해 한국의 카카오페이에도 지금 지분의,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움직임을 하면서 오피셜한 뉴스를 분명히 때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 핀테크 기업인 엔트파이낸셜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구매자들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다 2008년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대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뭐냐면 엔트파이낸셜의 현재 결제 규모는 8조 8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의 5조 2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나오죠. 이거에 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 오히려. 네. 그래도 핀테크 전통 강자는 미국과 영국이다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볼륨상은 1위가 지금 중국이고 2위도 마찬가지로 JD 파이낸스라서 이게 같이 뭉뚱그려 생각하면 되지만 영국하고 미국도 되게 많은 거를 볼륨이 약간 작아서 그렇지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다에 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이 낫다, 미국이 낫다, 뭐 영국이 낫다 이렇게 딱 말하기에는 모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7억 명이 쓰는 중국 엔트파이낸셜이 거액의 적자다. 왜 그럴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11월 4일날 나온 뉴스인데 알리바바 금융관계사 엔트파이낸셜 3분기 거액 적자라고 나오고 성장세, 잠재력 여전, 경쟁력 제고 위한 투자 확대가 배경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회계 지분상 딱 보면은 왜 그런 게 있어요.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회계 장부상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3년간 적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런저런 물류 시스템하고 자기네 어떤 향후 전기 배송차에 관해서 투자돼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구성하려고 투자돼 있는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지만 향후 아마 국내 같은 경우는 택배 시스템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쿠팡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그 순이익이 아마 흑자 위주로 되게 많이 대폭 늘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트파이낸셜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음은 물론 금융 관계사인 마이진푸드도 거액의 적자를 기록해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장 가치 1,500억 달러 이상의 거물급 유니콘인 엔트파이낸셜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알리바바는 적자의 배경으로 3분기 엔트파이낸셜이 고객 확보, 상품 및 기술 혁신과 국제화의 속도를 올리면서 투자를 늘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알리페이의 다양화,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국 4천만 곳 이상 점포의 QR코드, 스티커 배치 등으로 결제 디지털화를 추진했다라고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로페이라고 해가지고 QR코드 위주로 그 결제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그 이면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카드 위주로 아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QR코드 스캔을 해서 아마 움직이게 아마 방향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스마트폰을 넘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스캔을 해서 그게 뭐 안경이 됐든 아니면 뭐 와치가 됐든 뭐 옷이 됐든 그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결제 페이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로페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해외 진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9월 말 기준 인도에서 태국,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 시장을 확장했다라고 해서 그 돈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 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에 많은 지분을 사고 시스템 본인들의 어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사용됐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알리바바 쪽에서 가지고 있다. 근데 엔트파이낸셜이 관계가 되게 깊죠. 그래서 향후 아마 이커머스 쪽에서는 분명한 연관 관계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Q10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도 분명히 이면에서는 뭔가 커넥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손정희 돈도 이쪽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시세는 물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시장에 지금 메인을 차지하는 이런 세력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면에서는 법의 규제는 점진적으로 나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 자기네 플랫폼을 현물 경제 시스템의 생태계 구축하는데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자금들을.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과 연관된 코인에 괜찮은 시총 높은 코인에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물론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오피셜한 뉴스가 뜨고 정부 정책이 방향을 쓰면서 아마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훈풍이 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지쳐 있다거나 내가 뭐 중국 코인을 샀는데 뭐 자포자기 하신다거나 그러시진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뉴스에 나왔다시 움직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중국 코인이 많아서 막 중국 코인에 관해서 막 발악을 하면서 악을 쓰는 건 아니에요. 저 중국 코인 없어요.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루두루 봤을 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생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막판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다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